모놀로그를 너무 저도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배우님의 모놀로그 속에 담긴 그 마음이 연기에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배우님을 떠올렸을 때, 이한주 배우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사실 표정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양한 눈빛으로 정말 온도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표정임에도 정말 온도가 다른 그런 눈빛을 보여주는 게 배우분이 과연 어떤 거를 연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눈빛이 이렇게 스크린 속에 나오는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뭐 제가 촬영을 할 때 눈빛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이런 정서가 전달이 되고 그런 계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쨌든 이 인물을 연기하는 순간에는 최대한 이 인물이 느꼈을 감정을 많이 유추해보고 제가 느꼈던 감정에 맞았던 교집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 교집합이 맞았을 순간을 카메라가 잘 담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자가 그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끔 앵글을 잡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각자 파트에서의 고민들이 이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런 장면들이 그래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래도 관객들한테 표현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상영의 상영작들이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짝사랑이 2021년작이고 셰이레가 2020년 그리고 파테르가 2019년작이에요. 그래서 이한주 배우의 연기를 거꾸로 거슬러서 차츰차츰 이한주라는 사람을 좀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오늘 작품 보고 이한주 배우의 모놀로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손들고 오늘 상영회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작품에 관한 질문도 여러 가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앞에서 판매하고 있던 시간어리도 이 볼펜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직접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네, 아직 작품의 여운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먼저 작품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실 파테르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파테르가 저는 이 세 편 중에서 가장 의미 깊고 아까 사석에서 이한주 배우님께 이 세 작품 중에서 가장 어떤 작품이 의미 있는 작품이냐라고 제가 물었었는데 배우님께서도 이 파테르를 생각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파테르란 작품이 무국독자 청소년 오성이라는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이 인물에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 오성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면서 또 동생인 감독님과 또 어떤 과정에서 이런 걸 풀어나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할 때 동생이 항명 아카데미를 재학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워낙 동생이 그런 조금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어떤 기사를 찾아서 봤었고 이제 그 기사가 저희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그 오성이라는 인물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이 친구들한테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장면들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제가 막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많이 마음이 갔었죠. 네. 배우님의 모놀로그에서도 사실 영화를 만드는 일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셨는데 파테르는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님과 같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도 좀 직접 관여하면서 이렇게 알아가셨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배우님께서 메이킹 인 부산이라는 페이크 다큐 외에도 최근에 또 연출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와 연출을 할 때와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떻게 연출에 또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연출은 원래 예전부터 계속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의 시작을 배우러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사실은 뭐 학교에서도 뭐 연극 연출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 쓰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배우로 일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동생이 또 연출을 하다 보니까 각자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 또 배우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시간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조금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첫 이야기를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한 3년 정도 연기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극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단편 영화로 이제 만들게 됐죠. 네, 연출하게 되고. 네. 그래서 뭐 연출하면서 느꼈던 거는 배우 할 때가 정말 좋긴 하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근데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쓴 글을 배우분들이 이렇게 각자 생각들을 가져와서 표현해주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글이 뭐라고 이걸 되게 그래도 각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네 라는 거에 좀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배우라서 그런지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했을 때 모니터로 볼 때 그거에 대한 재미와 쾌감이 꽤 크더라고요. 네. 연출을 하시면서 그런 다른 배우분들이 연기를 볼 때도 다 배우님께도 혹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그럼요. 네. 저라면 저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표현들을 해줬을 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이라는 것들고 또 표현이라는 것들이 그냥 딱 이렇다라고 그리고 수학처럼 1더하기는 2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들에 대해서 더 많이 열리게 되고 생각도 더 시야도 많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객석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아까 여기 앞에 저희 이모입니다. 아까 꽃다발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모인데 소설 쓰고 계신 작가님이 남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꼭 와주세요. 한 번이라도 와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달려와 주셨어요. 이모라고 해도 전혀 관심도 못 가지고 한 번씩 SNS로 잠깐 저도 저 하는데 몰입도가 참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SNS에서 가끔 보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소식을 알아서 들으려 왔거든요. 꽃도 좀 정말 큰 거 하고 싶었는데 이참에 말씀드리게 큰 거 하고 싶었는데 꽃집을 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준비가 됐습니다. 참 박태리는 제가 아주 핸드폰으로 보면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엄청 뛰어난 걸 느꼈는데 이제 큰 화면을 보면서 이 배우가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이런 묘사나 주변의 어떤 장치 없이 혼신으로 온몸으로 내면 연기를 하는 거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시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봐질 수 있는 것 같고 단편 독립영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표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왜냐면은 파테를 준비할 때 동생이 이모한테도 글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떤 근데 몰라요. 건지. 저는 이게 나올 줄은 몰랐고 그냥 그 상황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배우가 일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듯이 너무나 주인공이면서 주인공 같지 않은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이 몰입도를 굉장히 올리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파테르는 정말 감동으로 명작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네, 여기 앞에 마이크 넘겨주시면요. 반갑습니다. 저 여기 오려고 나의 피투성이 여기 공부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마지막 접전 장면, 나 그만하고 싶어 하는 그 장면에서 되게 감동했어요. 배우님의 연기가 오히려 그 앞에 분노하고 폭발할 때보다도 그 장면이 가장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자님께 여쭙고 싶은 게 하나 먼저 있어요. 왜 이한주 배우인가? 이 배우 전에 처음 모신 이분이 사소하게는 부산 사셨습니까? 내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떠오르는 색별입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초대하게 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고요.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파테르에서는 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적인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되게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횟수를 거듭하시는데 연기하시면서 어떨 때 내 연기가 나아진다라고 느끼시는지 그게 어떤 사소한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다른 분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냥 짐작만 해요. 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시면서 발전해 오시는 동안 스스로 그걸 캐치하시는 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왜 이한주 배우 특별전을 준비했냐는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도 이한주 배우는 작년 12월에 개봉했던 나의 피투성이 연인 외에도 2017년작이었죠. 여름내 김준희 감독님 작품에 다시 처음 뵀어요. 그때 이한주 배우 얼굴이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작년에 연이어 개봉했던 그 겨울 나는이나 나의 피투성이 연인 등의 작품을 보면서 이 배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배우구나.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빛이 나는 그런 배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이한주 배우라는 사람을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저희가 이 특별전을 준비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께 좀 온전히 전해졌으면 하는데 다들 전해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다면. 네, 저는 연기하는 거는 너무 재밌고 뭔가 표현하는 거는 참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씩 더 좋은 배우가 돼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그 현장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가 마음이 편하고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마음이 놓이고 편해졌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그냥 이게 나 혼자서만 해서 잘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화라는 거는 이제 다 같이 공동체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배우가 그냥 혼자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촬영 감독이 다른 곳을 찍고 있으면은 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잘 맞아 들어갔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잘 해내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낍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객석에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작품에 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면 시에이레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에이레는 사실
영화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잖아요. 장르적인 특색이 굉장히 강한 작품인데 그 장르적인 특색이 강함에도 그 강함에 묻히지 않는 배우님의 연기, 배우님의 얼굴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배우님께서는 이 감독님의 이런 연출 방향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네, 제가 세일에는 박강 감독님이 그 전작인 레몽이라는 영화, 단편 영화를 제가 원래 이제 미장센 영화제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처음 보고 되게 영화가 특이하고 괜찮다. 저 역시도 장르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한예종에서 그 작품 이제 졸업 작품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글을 읽는데 어떻게 영화가 나올지 대충 예측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시나리오가 디테일했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그 작품 찍을 때 감독님이랑도 잘 맞았었고 그래서 그 작품을 찍을 때 워낙 장르적인 작품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셰일레가 일반적으로는 겪기 힘든 상황 속이긴 하잖아요. 그 상황을 연기할 때 배우님의 오로지 상상만으로만 그렇게 연기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좀 영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한 건지도 궁금했어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영화들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죠. 그거 기반으로 일단 처음에는 기초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갈 것이냐, 어느 순간에 선택해서 혹은 내가 생각했던 상상의 것을 뻔뻔하게 표현해내서 조금 이상하지만 괜찮네? 라는 것을 제가 찾아낼 것이냐. 근데 후자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배우님께서 좀 영감을 받았던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주변에서 좋아하던 영화 최근에 본 거 중에 뭐 좋아하냐 물어보면 괴물 항상 얘기하거든요. 괴물, 고레다운 루카즈 감독님 영화는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괴물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 구조도 그렇고 플롯의 구조도 음악도 배우들의 연기도 이게 다 참 좋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영화가 배우님한테 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연기적이나 연출적인 방향이나? 연출적으로, 그러니까 연기적인 것보다는 연출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준비하고 있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이제 되게 좋았던 부분들과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좋았었어요. 그 작품 극장에서 보고. 네. 그리고 짝사랑은 사실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저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끝난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배우님께서는 아무래도 연기를 할 때 결말을 알고 연기를 시작하잖아요. 그 결말에 그러니까 인범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해서 알고 연기를 했을 텐데 그런 인범의 결말을 알고 연기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사실 하영과의 만남이 설레고 풋풋한 감정으로 가득한데 저는 거기서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좀 묻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배우님께서는 그런 슬픔을 좀 어떤 식으로 절제하면서 연기를 했던 건지. 근데 어쨌든 배우가 시나리오 처음 책을 보고 이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고 그리고 처음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배우의 숙명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당연히 다 알고서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물론 순서대로 촬영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정해놓거든요. 이 씬에서는 이 정도의 감정의 퍼센테이지 물론 현장 가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제가 생각했던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있기는 해요. 감정의 폭을. 근데 이제 짝사랑이라는 작품은 그래도 인범이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기저에 있었고
근데 그 감정을 이야기가 갖고 있는 아우르는 감정을 최대한 캐릭터에 가지고 있는 기저의 감정으로 조금 많이 차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이 인물한테 빠져들고 그 인물한테 마음을 갈 수 있는 거는 영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영민을 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그게 어느 시니까 그거를 찾는 게 사실 가장 큰 이 작품을 하면서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객석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렇다면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님께서 이번 상영에 이렇게 오시기도 했고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시간을 내고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이제 막 제가 변도블로 했던 작품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잘 버텼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것저것 작품을 하면서. 근데 진짜 작년에는 되게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였거든요, 연기를, 배우 일을. 왜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저는 연기만 너무 하고 싶은데 온전히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딜레마가 많았어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겠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여전히 연기하는 게 재밌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싶고 꽤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싶고 영화를 하고 싶어요. 영화를 그게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영화를 만드는 일이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감사한 기회로 배우전으로 제가 출연한 영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음에 언젠가는 또 제가 만든 이야기들로 또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참 너무 뜻깊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